안녕하세요. 경영학 노트 MBA 스쿨의 매니저 담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영활동 관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획 수립은 다른 말로 계획화라고도 부르는데요. 계획 수립에는 목표 관리와 의사결정 이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활동에 있어 계획은 가장 먼저 시작되는 활동이면서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기업의 경영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수단을 나타내는 활동이 바로 계획인데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계획 수립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계획은 계획 수립의 하위의 구체적인 결과물로 목표를 달성함에 필요한 자원의 배분, 시간 계획 및 여타의 행동을 구체화한 모든 것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영자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지휘 및 통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계획 수립을 하는 목적은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한 대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둘째, 기업의 여러 상이한 부문의 활동이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수행하도록 통합하여 줍니다. 셋째, 성과 표준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게 되며 이는 경영 성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는 경영 계획은 경영자로 하여금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기업은 미래지향적인 목표, 방침, 절차, 예산, 활동 과정 등을 설정을 하고 이를 가장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미래의 설계를 하게 됩니다. 계획의 종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으로 기본 계획은 경영활동의 전체적인 계획이며 실시 계획은 부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은 이익 계획을 의미하고 실시 계획은 각 기능 부서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즉, 생산 계획, 판매 계획, 재무 계획, 인사 계획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계획을 단기 계획이라 하고 3년에서 5년을 중기 계획이라 하며 5년 이상을 장기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프로젝트 계획과 피어리드 계획은 특정 사업이나 문제에 대한 장래의 계획을 프로젝트 계획이라 하는데 신제품 개발 계획이나 신규 사업 계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어리드 계획은 기간 계획으로 기업 전체 또는 어떤 부문의 특정 기간에 대한 미래 활동에 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넷째, 계층 구조에 따른 계획은 뒷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구조에 따른 계획의 유형은 계획을 적용하는 폭이나 범위 또는 조직의 계층별로 계획을 구별하는 것으로 전략적 계획, 전술적 계획, 운영적 계획으로 구분을 합니다. 운영적 계획은 처리되는 업무가 반복적이면 정책 및 절차로 이어지고 비반복적이면 예산 또는 프로젝트 스케줄로 이어집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계층 구조에 따른 계획의 유형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적 계획은 주로 최고 경영자에 의해 주도되며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원의 조달, 사용, 처분을 규제하는 기업의 광범위한 지침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의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이며 계획 추진의 예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술적 계획은 중간 경영자에 의해 주도되며 전략적 계획에서 제시된 경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각 부문에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술 계획의 가장 큰 특성은 기업의 최우선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각 부문별 목표의 상호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적 계획은 하위 경영자에 의해 주도되며 전술 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단기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아주 구체적이며 명백한 계획이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서 예상된 결과에 근접된 의사결정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계획이란 어떤 계획을 설정해 놓고 반복해서 업무를 수행할 때 기초로 하는 계획이며 여기에는 정책과 절차가 있습니다. 정책은 특정한 사항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광범위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표준 계획을 의미하고 절차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작성한 규정과 규칙을 의미합니다. 정책과 절차가 표준 계획으로서 반복성을 갖는다면 예상과 프로젝트 스케줄은 일회성을 갖는 계획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요 이론으로 등장하는 MBO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관리란 피터 드러커가 1954년에 저술한 그에 져서 경영관리 연습이라는 책에 처음 언급된 것으로 상사와 부하가 함께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 후 이를 평가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전통적인 조직 관리 방법은 최고 관리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하위 관리자에게 지시하는 일방적 관리 방식으로서 하위 구성원들은 지시에 의해서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지 못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안으로 떠오른 새로운 관리 방법이 바로 목표에 의한 관리인 것입니다. 목표 관리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목표의 설정은 조직의 전사적 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측정 가능하고 비교적 단기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명확한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 계층별로 목표가 수립되어야 하고 모든 목표는 검증 가능하도록 숫자로 표시하여 예상과 연결시켜 양적인 목표로 나타내어져야 합니다. 둘째, 참여로서 MBO에서 관리자는 Y 이론적 인간관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부하 직원이 충분히 자신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하에 실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부하 직원을 목표 설정에 참여시켜 자기가 수행할 목표를 상급자와 협의를 거쳐 설정하게 하면 그 목표는 보다 현실성 있게 되고 목표 설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목표를 보다 쉽게 수행함으로써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는 피드백으로 피드백은 쌍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표 추구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목표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드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살펴볼 이론은 의사결정론입니다. 기업의 모든 활동은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장내 조직 및 조직 구성원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의사결정은 특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체적 행동 과정 가운데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는 논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모형으로는 경제적 모형,
경영인 모형, 사회인 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경제적 의사결정 모형은 의사결정 행동의 고전적 연구 방법으로 인간을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전제하고 인간은 전지적 존재이며 완전한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이윤극대화와 비용 최소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가설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이몬이라는 학자는 경영인 모형을 제시하였는데요. 사이몬은 인간은 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으로 실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사결정자는 합리성 기준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의 기준에 만족스러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른바 만족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제인 모형을 비판하고 실제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현실의 경영자는 정보의 불확실성, 예측 곤란성, 한정된 행동 가능성 등 부분적 무지로 인해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행동하므로 극대화 내지 최적화는 불가능하고 만족화 원리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보는 주장입니다. 끝으로 의사결정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사결정 유형은 사이몬과 앤소프의 이론이 가장 유명합니다. 사이몬의 정형적 의사결정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 즉 구조화된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말합니다.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독특하고 새롭고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의미합니다. 앤소프의 의사결정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업무적 의사결정이 있는데요. 전략적 의사결정은 기업과 환경과의 관계 확립과 관련된 의사결정으로 기업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좌우하는 의사결정입니다. 예를 들면 다각화에 관한 결정, 성장 방식에 관한 결정, 시장 선택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적 의사결정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적의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조직의 자원을 조직화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예를 들면 인력 및 원재료의 획득, 조직 편성, 권한 및 책임관계의 정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업무적 의사결정은 위의 두 가지 의사결정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원의 변환 과정의 효율을 최적화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예를 들면 기능별 또는 제품별로 자원을 배분하거나 판매 가격, 생산량 결정, 생산 일정 계획 등이 있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의사결정 유형은 비교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전략적 의사결정은 최고 경영층에서 수행하여 그 내용은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업무적 의사결정은 하부 관리층에서 담당하여 주로 정형적 의사결정이 대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직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